서울의 아파트 정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식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없고요. 주식 자산은 6개월간의 수익을 한번 봤어요. 한 2.5억 정도 수익이 있더라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은 아예 안 해요. 그 이유가 제가 뭔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주식이 더 어렵더라고요. 미국장은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이익이 좋은 기업들 특징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 병행하고 있는 머니워커라고 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있으면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욕망인데 사람들이 욕구로 많이 이해를 한대요.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같이 만족한 거 이상을 채우려고 할 때 괴로운 게 욕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10억이 목표라고 해도 11억, 12억, 100억이 돼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좋거든요. 욕망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숫자로 돈의 상한선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고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인가 질문을 해보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일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수준에서 경제적 자유 혹은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자산으로 서울의 아파트 정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식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없고요. 레버리지를 조금 쓰고 있어요. 제가 월세 살고 있거든요. 일부 레버리지를 끼고 있는데 크진 않고요. 현금 흐름은 가장 큰 거는 직장 생활에서 얻는 임금 소득이고요. 그게 이제 탄탄한 베이스가 돼서 계속 주식 투자 병행하고 있고요. 주식 자산은 6개월간의 수익을 한번 봤어요. 한 2.5억 정도 수익이 있더라고요. 1월부터 6월까지. 회사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크거든요. 제가 2015년에 투자했고 주식을 판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9년 동안 계속 사 모으기만 했어요. 수익률을 잘라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 목표가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평균 20%가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30년을 한번 굴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9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9년이 지나면은 20%씩 복리로 붙었을 때 한 2.6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 제가 중간중간 투자한 금액도 더 있고 평균 수익도 20%보다 훨씬 상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에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결혼 전에는 돈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 집에 살고 PC방 가고 음식 먹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제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하니까 조금 문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받는 소득만으로는 안 되는 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책을 한 권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교했던 자산이 땅이랑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하게 됐고요. 1억짜리 부동산이 10억 되긴 어렵거든요. 근데 1억의 주식이 10억이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잘 하나 이때부터 연구를 좀 시작했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아예 안 했어요. 저는 부동산을 소유한 적도 없고 주식으로 얻는 수익? 그런 게 만족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신입이었고 옆에 앉은 형이 주식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 했던 거예요. 그래프가 수급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몇만 원 벌어가지고 밥 한번 먹고 어떤 날은 손해보면은 이제 스스로 타이밍을 왜 못 맞출까 이런 원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렇게 1년 해보니까 결국에는 내 돈 가지고 그냥 밥 먹은 거더라고요. 내 돈 가지고. 그래서 이 주식은 이게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구나 하고 주식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제가 책을 한 권 보게 됐거든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는 수급이나 차트 같은 거 안 보더라고요. 기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새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글로벌리 부자들을 찾아봐도 다 탑 10, 탑 100을 봐도 부동산 부자들은 없는 거예요. 다 주식 자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미국장은 아예 안 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기업을 좀 본다고 했잖아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이익. 그런데 그 한국 기업들은 이익이랑 주가가 붙어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주식이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미국장은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한국장보다는 더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미국 주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을 살 때 이익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익이 좋은 기업들의 특징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기업에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활동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렸는데 고객들이 그 가격을 받아내면은 그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전환 비용 같은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전환 비용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다가 다른 쪽으로 전환할 때 큰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도 딴 데로 못 가거든요. 쉽게 좀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쓰는 오피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등등. 이런 것도 패키지 가격 계속 올리거든요. MS에서. 사실 딴 데로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어요. 딴 데로 이동하기에는 이동해서 그 툴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동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게다가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게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이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나 주고받는 다른 쪽에서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기업들을 가만 보면은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을 올려도 떠나지 않고 그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살 때 기업을 볼 때 이익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징으로 이 이익을 만들어낼까 이런 걸 좀 보는 편입니다. 내년에 그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9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정말 많아요. 종목으로 한 70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실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요 종목들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넷플릭스 뭐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모르는 기업 사실 없으실 거거든요. 저는 시장 전문가들이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거 강조하는데 저는 사실 믿지 않아요. 리밸런싱도 어떤 특정 데이터 기반으로 밸런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데이터로 바뀐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이성적인 판단일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은 하지 않고 대신에 살 때 정말 제 기준에 부합하는 거, 살 때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오래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자산을 오래 갖고 있는 방법만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법 같은 거 바뀌면서 1인 1주택 하자고 막 하잖아요. 투자 전략 짜면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부자가 없잖아요. 부자들은 다 부동산 10개, 20개 갖고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계속 사 모으고 오래 보유해야지 부자가 되는데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금을 갖고 있어서는 그건 사실 노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모으기만 합니다. 손해가 난 게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확신이 없는 주식에 돈을 많이 투자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가는 주식에는 100이든 200이든 무조건 사는 편이에요.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주식. 그래야지 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과 다르고 하면은 팔진 않지만 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직장에서 얻는 탄탄한 고정 수입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식으로 많은 종목들을 갖고 있으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도 1년 쌓이면 꽤 되더라고요. 달러로 들어오니까 쌓아놨다가 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월급이랑 합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산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제일 많아요. 수익률이 한 5000% 정도 돼요, 엔비디아가. 제가 15년에 샀을 때 엔비디아가 60불이었거든요. 21년도에 4대1로 액분을 했어요. 15불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10대1로 또 했거든요. 1.5불이에요. 1.5불에 제가 그때부터 사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한 120불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좋은 흐름이 보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게 가니까 저는 60불에 샀다고 했잖아요. 100불 때도 사고 120불 때도 사고 이렇게 모아
가다 보니까 최근 1년간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투입한 금액은 엔비디아보다 다른 주식들이 더 많아요. 근데 현재 자산을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1등으로 올라섰거든요. 엔비디아는 사실 저도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AI랑 반도체 이슈 때문에 고르게 됐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제가 투자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저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주식 대비 적게 산 거거든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고, 사실 제가 예측해서 이게 정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 생각이 뭐 틀린 거죠. 처음에 산 주식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한 주식을 사고 엄청 심장이 떨렸거든요. 사실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근데 그게 이제 9년 전에 시작이 돼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